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1월 28일 마감 시험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랑 코스닥이 완전히 엇갈리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 주 요인은 우리가 이제 아침에 좀 체크를 했었던 이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의 붐업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좀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정부 내달 코스닥 활성화 대책 발표를 했고 요거가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을 좀 엇갈리게 만든 좀 주요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설명을 해보면, 코스피는 이제 오라클에 대한 노이즈. 그러니까 이제 모건 스탠리가 한 거죠. 모건 스탠리가 발표한, 혹은 지적한 내용이 좀 부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이제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은 이벤트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복합적으로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귀찮게 이거 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네.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는, 이 상황이 오래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그렇지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는, 글자를 아예 키울게요. 잠깐만요. 너무 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좋았어. 된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자,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상황이 오래 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no다. 왜? 12월 1일에 FOMC에서 파월 발언할 거고, 12월 2일에 엔비디아 젠슨왕이 언급을 할 거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만약에 반도체 투심이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면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상황이 달라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나쁘게 볼 필요가 없는 게 코스닥의 수급이 쏠리는 것 자체가 순환매를 만드는 거거든요. 순환매를 만들면 뭐가 좋아지냐면 우리가 기존에 조금 이렇게 인식받지 못했던 그런 이제 좀 소외 산업군들 어떤 쪽들이 가요. 산업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나쁘지 않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어쨌든 중요한 게,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하락, 그리고 만약에 코스닥도 뭐 1% 이내로 상승이면, 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딱 보셨을 때 확실하게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코스닥이 3.7%, 코스피가 마이너스 1.51%.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대금도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이 합해서 22조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뭐, 거래대금 자체도 막 그렇게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좀 신경 쓰이는 거는, 이제 수급이죠, 수급. 수급적인 부분인데, 자, 우리가 토스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오늘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굉장히 강했어요. 자, 이걸 한번 봐보시면은, 자, 지금 순매도를 보면 결국엔 삼성과 하이닉스에서 많이 나갔는데 하이닉스는 괜찮아요. 하이닉스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왜냐면 워낙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오늘 꽤 많이 던졌어요. 무려 5,200억 원이나 좀 던졌고요. 요게 사실은 조금은 부담 요인이 좀 되는 요인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봐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방향을 안 잡아주면은 바뀌나 켜져 있어가지고 바꿀게요. 어.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삼성전자. 자 보시면 삼성전자가 금일 400만 주나 던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푸메가 팔고 다시 사고 해서 상세하고
나름대로 요거 상세에서 거의 다 상세를 잘 해주고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수급에 힘이 좀 있었는데, 이게 또 400만 주 던지니까, 그럼 다음 날에도 400만 주, 혹은 뭐 200에서 300만 주에 대한 그런 요구 수익에 대한 필요하단 말이에요, 수급적인 부분이. 근데 그게 안 나오면 수급적인 연속성을 갖기가 어렵고, 좀 힘들어요. 그래서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반도체가 나가는 거는 사실 그렇게 기분 좋은 건 아니다. 그럼 반도체가 만약에 좀 쉬어간다고 했을 때, 나머지 산업군으로 순환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막 추세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변곡이 나오더라도 너무 크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다시 올라가면서, 이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안 나오면은, 그건 시간이 걸릴 거고, 시간이 걸리면 뭐가 생겨요? 투심에 대한 변화가 생기죠. 투심이 굉장히 악화가 될 거예요. 그럼 그런 스토리가 나오기만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걸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되면은 시가총액 상위에서의 움직임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오늘 코스피에 대한 흐름과 코스닥의 흐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고, 그 다음 우리가 오늘 오전에 이제 개성적 체크포인트 1번에서 얘기했었던 이제 코스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그 중에서도 이제 로봇도 우리가 코멘트를 했는데, 로봇 쪽들이 또 많이 움직이는 것도 좀 특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달라지는 거고, 우리가 선택했었던 반도체 안에는 분명 로봇이 들어가요. 로봇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산업군 안에서도 어디에 포지션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만약에 오늘 조금 스트레스 받게 떨어진 이 변압기 쪽도, 만약에 변압기가 코스닥에 있었으면 떨어졌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 아마 NO가 나올 거예요. 그쵸? 지금 이게 오늘 변압기가 빠진 거는 사실 산업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필요하죠. 산업적으로는 더 필요하고 더 올라가야 되는데, 수급적인 부분이 오늘 코스닥으로 더 많이 쏠리게 되면서 나머지 산업군들에서의 좀 이런 투자 사이트에 대한, 인사이트에 대한 변화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핵심인 것 같고요. 전체적인 수급적인 부분이나, 그런 걸 봤을 때는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음. 근데 이제 오늘의 이 하락을 코스닥이 가져갔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 전체가 떨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에 대한 그런 숫자가 하락한 숫자보다 월등히 높다라는 거는 결국엔 반도체 플러스 반도체를 필두로 상승을 크게 했었던 대형주만 안 좋았던 거지 나머지는 다 좋았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는 핀비즈 섹터 맵으로 보면은 여기만 안 좋고 나머지는 다 뭐다? 지금 되게 초록초록하다. 이런 시장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흐름은 미국장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프로그램 매매 추이 차트를 보셔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코스피 코스닥이 많이 엇갈렸겠죠. 코스피는 시간부터 계속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수급의 힘 자체가 갈랐다. 뭐가 차이예요?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정책에 대한 차이. 음, 지금 시장이 미국장이 힌트를 안 주니까 여기서 이제 정책 모멘텀으로 조금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정책에 대한 부분은 사실 길게 못 가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산업적인 흐름으로 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고요. 반대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변압기를 째려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못 샀어요. 그러면은 사실 타이밍을 잘 살펴보고 그다음 변곡점이 나오면 재진입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변곡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어떤 거예요? 변곡의 지점이 우리가 예상한 그 지점이라면 반등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하면서 이제 추가로 비중을 태우는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외봉이니까 외봉과 쌍봉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장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움직임에 좀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한번 봐보면, 지금 이제 뭐, 우린 PTS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SPG 같은 거, 우리 감속기랑 액추에이터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군들이죠. 뭐 SBB테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제가 굳이 팔 필요 없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SP 시스템즈 이런 것들 오늘 오전에 얘기했었던 종목군들인데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다 좋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도 뭘 봤어요? 우리가 이제 변곡점을 봤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변곡점 초입이고, 그다음에 돌파할 때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봤을 때 확실히 특정 산업을 좀 쏠렸다. 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업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좋긴 했지만 결국엔 특정 부분이 쏠릴 때는 계속 가더라 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전날에는 사면의 이슈가 있었고 일단 금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로봇주에서 뭐 LG라든지 기타 부분으로 이제 부품에 대한 확대 이슈가 나오면서 좋았기 때문에 그런 플로우를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래대금을 보시면 또 여러 가지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거래대금이 이렇게 삼성하이닉스로 한 4조 정도 나오는 게 원래 오전 11시면 나왔어요. 오전 11시면 나왔던 건데 오전 11시 때 한 3조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거래가 11시부터 이제 거의 4시까지, 3시 반, 4시까지 거래대금이 터진 게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늘어났어요? 나머지 부분들이 쭈쭈쭈 늘어났다는 거죠. 최근에 없던 뭐 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이런 뭐 로봇이라든지 뭐 그런 쪽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펩트론 같은 경우도 오늘 이슈가 있어서 장중에는 굉장히 좀 초반에는 높았는데, 결국엔 이게 또 휘가닥 하면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만큼 순환매가 도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어쨌든 반영되고 추가적으로 다른 게 생기면 빠르게 차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순환매 각계 전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특정 산업군이 확실히 좀 쏠리는 산업으로 엮여서 움직이는 거에서 매매를 해야지, 사실 펩트론이 가면서, 바이오 전반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비만 애들이 너무 셌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거의 독불 장군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급의 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사실 한번 눌리기 시작하면은 바로바로 밀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좀 중요하죠. 지금 이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추가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세분화되는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더 많이 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세게 내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배당에 대한 어쨌든 매력도를 높여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왜냐면 예를 들어서 50억 원 초과 정도면 어차피 만땅이거든요. 만땅인데 30%면 그래도 한 20% 정도는 남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해봤을 때, 물론 이제, 요거 신설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만 해도 어쨌든 세금적인 부분에서는 종소세에서 좀 일부 빠지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또 반대되는 의견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요거는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마. 음.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오라클의 얘기가 약간 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요런 뭐 수급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계속 좋아질 거라고. 왜냐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QT 종료 임박, 그다음에 QE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 첫 번째가 그죠? 1번 이거고, 2번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관련된 이슈로 이제 기대감이 또 확대된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런 뭐 정부 정책 관련된 부분들도 있죠. 정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이런 것들이 되면은 어, 부동산 자금이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어, 이제 주식으로 오고, 또 요런 내용들이 또 진행이 되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예금도 사실은 주식으로 넘어올 수 있죠. 그쵸? 왜냐면 이거를 배당소득 분리과세이니까, 당연히 이제 똑같이 예금이 엄청 많다라고 쳤을 때 주식으로 들어오면은 할인을 더 해주는 거니까 요게 매력도가 높아지겠죠. 그럼 뭐예요? 주식 시장이 더 활성화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저는 뭐라고 보고 있냐면은 미국의 흐름과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미국은
은퇴 자산이 전부 이제 주식으로 들어가면서 배당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절로 이제 은퇴가 돌아가고 이제 돈이 있으니까 막 사용을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서 고민들을 좀 해보면 수급적인 부분은 계속 개선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럼보다, 산업적으로 좀 주도되는 산업군들이 무너지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버블이라는 단어로 뜨고 있잖아요. 버블이라는 단어로 뜨고 있는데, 이게 기사 내용을 보시면, 오라클이 이제 단기 차입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요거를 누가 제시했냐면은, 결국엔 모건 스탠리가 지금 또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경기 침체, 아니, 경기침체가 아니라 이 버블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어, 확인하려는 움직임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골도 한두 번 끓여야 이제 국물이 맛있지, 자꾸 반복이 되면은 이게 점점 반영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뭘 더 주목을 하게 될 거냐면은, 저는 결국엔 금리 인하라는 걸 보게 될 거고, 그건 뭐예요? 유동성에 대한 확대죠. 그럼 제가 아까 위에서 적어놨었던 그런 내용들이 결국엔 유동성을 확대를 하니까 이건 뭐예요? 증시의 상승으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여러 변곡점이 나올 수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 최악의 포지션을 지금 정해놨잖아요. 포지션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어떤 작업을 하는 거예요? 변곡이 나왔을 때 위에서 잘 팔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래서 어떻게 더 잘 살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금에 대한 배분을 좀 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산업에 대한 이 버블 이런 노이즈가 있을 때 이거를 잘 버틸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좀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고요. 바이오에 대한 포지션을 가져가야 돼요. 그 반도체 안에는 뭐 로봇이라든지 반압기,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이런 쪽이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반은 이제 신약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만 세팅을 하셔도 무난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생각이 크게 바뀌거나 하는 그런 시장은 아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체크해봐야 되는 거, 어쨌든 12월 1일에 이제 FOMC에서의 어떤 힌트를 많이 줄 거기 때문에 그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요 CME, 패드워치 그룹의 요 퍼센테이지가 계속 변화가 되고 있는 거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명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수치가 86%가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좀 바뀌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좋은 방향으로 가면서 지수가 눌려버리면 이건 좀 아플 거예요. 아플 거고, 그거를 측정하는 우리가 지수 밴드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오늘 좀 떨어졌으니까 생각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오늘까지는 좀 나쁘진 않다. 다만 이제 오늘 미국장이 조기 폐장을 하니까 그 미국장의 흐름을 보고, 그다음 주말 사이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얼추 그 플로우가 좀 잡힐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미국 주식은 그렇게까지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계속 생각하셔야죠.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마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환에 대한 해지는 계속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슈가 좀 있기는 한데요. 결국에는 그 주말 사이에 결국에는 다른 이슈들이 새로 생기고 하면은 변화구가 나올 거예요. 결국에는 미국의 어떠한 이제 오늘 조기 폐장할 때의 스토리, 그 다음에 주말 사이에 또 새로운 그런 이슈들을 보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슈를 또 주말 내에 또 정리를 또 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내용들 또 추가적으로 붙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요 정도로 하고 좀 편안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오늘 올라간 것들에서 우리가 이제 체크를 했었던 종목군들이 분명 있어요. 그죠? 분명 있고, 그거는 이미 날아갔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얘네들이 올라가기 전에 분명 나머지 애들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변곡점에 있는 종목군들 차트 분석을 좀 제대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간 수급에 대한 부분도 좀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우리가 항상 떨어졌을 때는 사기가 싫고, 항상 또 올라갔을 때는 또 사기가 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미국장이 긍정적으로 끝났죠. 그 다음에 오늘 지나가면 사실 나쁠 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코스닥에 대한 매력도가 조금 더 높아졌을 뿐이에요. 근데 마치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시면은, 이게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채널에서 미리 공지를 드린 것처럼 뭐 좀 길게 되면 12월까지가 될 것 같고요. 약간 포맷들도 바꿔보고, 그 다음에 좀 플로우도 바꿔보고, 또 시간도 좀 추격을 해보고, 여러 가지 조금 작업들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주말 사이에 또 세팅을 다시 해서 여러 가지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반응도 괜찮고, 시간도 너무 길면 또 힘드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과 또 다른 또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채널에 있으신 분들은 주말에 또 뭐 제가 수급 동향도 체크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월요일에 또 계정적 체크 포인트 다시 문서로 또 다시 나갈 거니까 그런 것들 좀 해볼 거고,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만 그냥 이제 그냥 구독만 눌러주신 분들은 아마 좀 시간이 다르게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수급이나 이런 것들 너무 걱정하거나 쫄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한번 코멘트 드릴게요. 감사합니다.